몰빵 대 뷔페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보시죠. 민주당 더불어 몰빵에 조국 뷔페론 응수입니다. 네. 이 민주당에선 지금 몰빵론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 몰빵 아니라 뷔페다라고 조국 대표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진짜 한편입니다. 아군입니다, 아군. 유권자가 그 식당에 갔는데 그 메뉴요? 메뉴가 뷔페가 있는 겁니다. 뷔페가 쭉 다양하게 있으면 내가 가서 골라서 먹는 거 아닙니까? 뷔페 가면 코너가 여러 가지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보시고 본인에게 취향이 맞으면 그 음식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넓은 의미에서는 다 본인에게, 시민들에게 맛을 제공하고 영양가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진영 전체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빵 좋아하십니까? 뷔페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빵을 먹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서 뭐 이른바 몰빵론이 나오면서 또 조국 대표가 뷔페로를 응수를 했다, 뭐 이렇게 지금 기사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들이 뭐 응수를 했다라기보다는 각자 정당의 입장을 얘기하는 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은 위성 정당으로서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입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국 대표로서는 아무래도 민주당과는 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비패론을 내세우면서 본인들에게 비례를 투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현상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윈윈을 하면서 진보 진영의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표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파이를 넓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윈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총선이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민주당의 지지자들께서는 아무래도 결집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실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은 앞으로 민주연합에 대한 결집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기사는 응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서로 뭐 약간 싸우고 대결 구도가 아니다. 그냥 각자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 이 몰빵집 옆에 생긴 뷔페집이 있다고, 뷔페집에 줄 서서 혼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 박지원 엄중 경고입니다. 네. 지금 어제 저희가 같이 얘기를 했었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 현재 전남 이 완도, 진도에 지금 이 공천장 민주당 후보로 지금 공천을 받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공천 후보인데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관련해서 어제 엄중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실까요? 네, 이 박지원 후보의 조국혁신당의 명예당원이 되겠다라는 그 발언은 사실 우리 민주당으로 보면 해당행위에 해당되는 매우 좀 심각한 발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최고위 안에 매우 격론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징계를 해야 된다. 어떤 분은 공천장을 회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박지원 후보께서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의 글을 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해서 엄중 경고하는 것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박지원 후보가 공개 사과했으니까 경고 정도로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 이거 덕담 차원에서 한 건데 하지만 부적절했다고 하니 정중히 사과드린다. 저는 뼛속까지 민주당원입니다라고 박지원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게 정청래 최고위원이 SNS에 막 2번에 걸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었죠. 이거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최고위 열 겁니다. 논의할 겁니다라고 했었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도 사과 후에 이런 거를 참 잘하셨습니다. 네, 빠른 사과에 감사합니다. 굿.
인정이라고 올렸습니다. 빠른 인정, 빠른 사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습이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김준욱 대변인님 약간 막 엄청 큰 조치가 있는 걸까 싶었는데 일단은 엄중 경고로 끝났거든요. 다만 이게 일벌백계 효과는 분명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얘기인즉슨 여기 뷔페집 앞에 줄 서네 혼났어. 니네 줄 서면 알지? 이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런 효과를 노린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박지원 대표가 그 박지원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덕담 차원이에요. 아니 뭐 저기 두 분 대화하시는데 뭐 명예당원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좋다. 이 정도 하는 수준을 가지고 이걸 뭐 중징계 얘기 나오고 뭐 공천장을 회수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더 많이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좀 그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인 부분이 있다. 이 점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어차피 한 몸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뭐 지지자들도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이 20% 중반에서 뭐 30% 초반까지도 어떤 조사 결과에 나온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엄연한 사실이고 현상이잖아요.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부분도 같이 가지고 가되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지금 현실적으로 지지자들이 볼 때도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따로 갈 수 없다. 한 몸이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국 대표가 SNS에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네. 이 한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 기사예요. 미래투표 조국혁신당 30.2%, 국민의미래와 양강, 네. 30.2% 비례투표가 30%가 넘게 우리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기사인 거죠. 요 여론조사를 좀 그래서 봤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냐? 이겁니다. 네. 국민의미래 35.3, 민주연합 19.2, 조국혁신당 30.2, 그 뒤를 이제 개혁신당, 뭐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등등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16일에서 18일 동안이 한 거고요. 표본 크기도 2,000명이 넘습니다. 2,000명이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 수준도 플러스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4.4%가 넘으면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큰 폭의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죠. 민주당은 19%, 조국혁신당은 30%입니다. 근데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아까 한 몸, 두 집이 한 몸이다라고 했는데 몸이 좀 약간 불균형해졌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길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여론조사를 보고 많은 생각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공식적인 위성 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기 때문에 결국 총선을 점점 더 가까이 갈수록 지지자들께서 결집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여론조사에서 더욱 긴장하고 이 여론조사를 더 겸허히 봐야 될 건 국민의 미래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값이 49.4%가 되는 데 비해 국민의 미래가 35.3이라고 한다면 거의 14%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미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왜 이렇게 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가는 모습이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표가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존재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지지자들을 좀 더 결집하는 그런 전략을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이 이게 단순히 민주당하고 지금 조국혁신당만 볼 게 아니다. 아까 여론조사 다시 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봐야 된다. 민주 대 조국 이게 아니고 국민의 미래 대 민주 더하기 조국을 봐야 되는 거다. 김철현 의원님. 그럼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지금 50%다. 국힘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 지민 비조 이 전략에 먹혀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쨌든 투표장에 민주당에 실망한 야권 지지층을 끌어내는 그 효과는 분명히 생긴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저는 조금 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보면 이게 민주당 대 더불어민주연합의 대결 아니고 이게 조국 대 이재명의 대결로 조금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국 혁신당이 저 정도의 돌풍이 일어날 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만나주고 연대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조국 혁신당이 더 올라가면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보다도 의석수가 적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패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서는 어느 정도 선전했지만 그 선전한 것들 결국은 조국 혁신당에서 야권 지지층들을 많이 끌어냈기 때문에 지역구의 후보자들도 많이 당선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비례정당에서 만약에 조국 혁신당보다 많이 밀린다면 그건 완전한 이번 총선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패배에 대한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패배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박지원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엄중하게 중징계까지 거론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재명 대표 어떤 그런 불편한 친기를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선거가 끝나면 이 선거가 성공한 거냐 실패한 거냐라는 여부에 대해서 당대표의 거취가 사실 또 결정이 되곤 합니다. 때문에 이번 만약에 또 혁신당의 민주연합이 많이 밀린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또 그 화살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 건지 다음 기사 볼까요? 조국 몰빵론 대응 비패론 꺼내고 이재명 회초리를 몽둥이로 키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나라 살림을 하는 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능, 무책임, 무대책에 무관심까지 한 점에 대해서 이제 주인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야 될 때입니다.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면 회초리로 치고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겁박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왕이 아니다. 우리가 상전을 뽑은 게 아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잘못하면 내쫓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어야 되겠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쭉 보셨습니다. 근데 날짜가 달라요. 지난 4일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유세 나선 초반부터 최근까지의 모습을 저희가 쭉 봤는데 4일쯤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한 일주일쯤 지나서 회초리가 안 되면 몽둥이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그래도 안 되면 해고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인을 배반하는 종, 응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까지 왔습니다. 점점 수위가 쭉 고조되는 게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이런 쭉 이 정도 수위라고 하면은 이건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선명성 차이가 크게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그 높은 지지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명성을 확실하게 세웠다. 네. 특히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이 조국 혁신당의 슬로건이 상당히 먹혔다. 이 야권 지지자들 이쪽에 먹혔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을 처음부터 강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천 과정들 속에서 나오는 약간의 잡음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는 공천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이 그 정권 심판론을 더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포문을 열기 시작한 거고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강도도 훨씬 세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이 발언들의 그 맥락을 보면 투표에 참여해서 결국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론도 힘을 받을 수 있고 여기를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결국 이번 이 총선에 많이 참여해 주십사.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게끔 우리 야당에 힘을 달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앞으로 이제 그 본격적인 유세가 시작되면 조금 더 격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처음에 회초리 정도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기에는 당내 갈등이 좀 상당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더 이게 부각을 시키지 못했던 거고 그게 지금 가라앉고 이제는 확실하게 좀 각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점점 좀 수위가 올라가는 거다. 조국 혁신당을 의식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재명 대표 발언 수위가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런 분석이 또 맞는지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